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사는 이제 여자 한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영상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일 것 같아요. 언어를 어떻게 공부했을까? 한국어를 어떻게 공부했을까? 열심히 공부를 하면서 공부를 했죠. 이런 질문 진짜 많이 받고 몇 년이 됐는데도 아직까지 많이 받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 그래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와! 첫 번째 질문, 어떻게 한국에 오게 됐어요? 그게 아주 긴 과정이죠. 제 인생에 계획대로 되는 일이 없어요. 되게 갑작스럽게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이러더라고요. 초등학교 때까지 언어에 관심이 있었고, 그리고 아직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마인드였죠. 내가 도대체 왜 영어를 공부해야 돼? 왜 모든 사람들이 전 세계에 이탈리아어로 얘기를 안 해? 그때는 그렇게 엄청 좋아하지 않았어요, 외국어를. 근데 중학교에 들어갈 때는 외국어를 왜 선택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다녔던 중학교가 영어만 공부하는 반이 있었고, 그리고 영어랑 프랑스어 공부하는 반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거를 선택할게요. 프랑스어 공부하는 반을 선택했습니다. 근데 그게 충분하지 않아서 추가적으로 뭔가 공부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때는 없었고, 우리는 중학교 3학년 때 고등학교를 선택해야 돼요. 근데 그 선택은 나중에 하고 싶은 일을 따라서 고등학교를 선택하게 되는데, 그때 정말 한국처럼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하고, 그 다음 중학교 3학년 때까지 하고,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5, 3, 5이니까 중학교 3학년이면 한국으로 따지면 중학교 2학년이겠죠? 그때는 우리는 우리 인생을 결정해야 돼요. 많은 생각을 했어요. 러시아 공부할까? 아니면 중국어 공부할까? 의사 될까? 아니면 빵 만드는 사람이 될까? 아니면 매니큐어 하는 사람이 될까? 아니면 많은 선택을 중에는 나는 언어를 안 하겠다, 그런 마인드였어요. 그래서 그러다가 제가 결정했던 고등학교는 외국어 고등학교였습니다. 이것도 계획대로 된 거죠? 뭔가 그런 거 있어요. 제가 어떤 거를 싫어하거나 이끌려요. 외국어 고등학교를 다니게 됐는데, 그때는 프랑스어 이미 했으니까 독일어, 그리고 라틴어, 그리고 스페인어 도전하겠다. 독일어를 5년 동안 공부를 했었고, 그리고 스페인어는 3년 동안 공부를 했었고, 라틴어도 5년 동안 공부를 했는데, 그 5년 동안 많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게 첫 번째는 1학년 때부터 독학으로 일본어를 공부했었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같이 저처럼 일본어를 혼자서 공부를 하고 있었던 그 다른 친구는 갑자기 한국에 있다, 한국어를 나는 공부하고 있는데 공부를 해볼래?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저한테. 근데 그때는 히라가나 가타가나 한자 때문에 정말 너무 제 머리가 너무 복잡한 거예요. 게다가 제가 그때 해야 되는 공부를 안 하고 그냥 일본어를 혼자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학점도 그렇게 좋지 않았었거든요, 고등학교. 하고 싶은 거를 하고 싶은데 무조건 해야 되는 거를 시키면 더욱 하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야, 나 됐다,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친구는 아니야, 근데 이거는 그냥 한글 배우면 된다, 그렇게 얘기하길래 한번 알아볼까? 결국은 대학교에 한국학과 들어가게 됐고, 한국어로 교환학생으로 오게 됐고, 그리고 졸업하고 나서 다시 한국으로 가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게 됐고, 그리고 이제 한국에 산지 7년이 된 그런 과정, 엄청 긴 과정, 그리고 고등학교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일도 엄청 많았지만, 그거는 그냥 어렸을 때부터 언어에 관심 많았는데 어쩌다 보니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 일본어를 그냥 아예 버리게 된 이유는 그냥 간단해요. 개인적으로 이탈리아 사람들이 뭔가 한국 사람들이랑 더 잘 맞는 것 같고, 그게 그냥 성격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이 언어랑 더 잘 맞고 어떤 사람이 이 언어랑 더 잘 맞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 사람들이랑 얘기하면 조금 더 소통이 잘 되더라고요. 그리고 공부를 어떻게 했냐? 고등학교 3학년 때 한글을 공부해봤죠? 혼자서 집에서. 하루에 다 배웠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한글 공부할 때 이탈리아 사람 입장에서 우리는 알파벳이잖아.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한국에서 이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도 정말 그 과정이 좀 오래 걸렸어요. 왜냐면 이해 가야 되니까 그냥 우리가 스펠링이 있으니까 스펠링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스테파니아니까 스테파니아 아니라 스테파니아 이렇게 써야 되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그게 조금 머리에 들어가려고 조금 걸렸는데 그거 말고는 조금씩 그냥 한글을 배우고 대학교 들어가기 전에 그렇게 엄청 유창하지 않았죠. 근데 그런데도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집에 혼자서. 책도 없으니까 온라인으로 계속 보게 된 거예요. 고등학교 때. 그때는 Talk2Me Korean이라고 웹사이트를 발견하게 됐는데 그때는 아직 시작할 때쯤 그때였어요. 지금은 엄청 아마 가장 유명한 웹사이트일걸요? 그때는 그걸로 많이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저는 어떤 거에 빠지면 진짜 미친 듯이 빠져요. 제 24시간이 정말 그냥 다 한국어였어요. 대학교 들어갈 때부터 정말 그랬어요. 왜냐면 다른 학생보다는 그래도 제가 미리 공부한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교수님들도 다른 학생들이랑 얘기해야 되니까 저는 그 사이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것 때문에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먹었어요. 음악이든 예능 프로그램이든 드라마든 보시는 거를 다 봤어요. 처음에는 영어 자막을 하고 동시에 한국어를 계속 들으면서 익숙해지면서 영어도 공부할 수 있던 거죠. 그 다음은 뭐 특별한 거 없어요. 진짜 그냥 저는 24시간 한국어였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혼자서 김밥도 만들었고 김치도 만들었고 가뚜기 만들었고 떡을 만들었고 많은 거를 만들었어요. 음식까지 다 그냥 한국화 돼버린 거예요. 아니 여기가 이탈리아인데 왜 자꾸 한국어야? 근데 솔직히 저는 진짜 깜짝 놀랐던 거 아직 기억이 나는 게 그때 드라마를 보는데 어떤 내용인지 잘 이해 안 되잖아요. 그래도 자막이 있으니까 조금 익숙해졌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어느 날에 교수님이랑 얘기하고 있는데 저도 모르는 문장이 나와요. 제 입에서. 그래서 그때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 문장은 왜 알고 있지? 나는 공부한 적이 없는데? 그게 바로 자주 들었던 문장이었어요. 근데 자주 들으니까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게 이해가 되니까 저도 모르게 그 문장을 쓰게 됐어요. 그때는 자신감이 있었는데 말하는 거는 진짜 힘들었어요. 못했어요. 정말 되게 천천히 했었고 대학교 2학년 때 장학금 받아서 한국에 와서 6개월 동안 교환학생으로 머물게 됐어요. 그때 소감대 다녔고 국제대학원 가게 되고 동시에 저는 어학당 다니게 됐어요. 그때는 가장 도움이 됐어요. 왜냐면 계속 하루 종일 그 연습을 시키니까 어느 날에 정말 너무 항상 친구들을 만나면 너무 답답한 거예요.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이 안 나오니까. 근데 3개월이 지나니까 다 되더라고요. 뭔가 항상 막혀 있었던 그 생각들이 다 갑자기 이제 나오니까 그때는 도움이 많이 됐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탈리아 다시 가서 그때 계속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회사에 들어간 거죠. 이 한국 회사. 근데 거기에서 거래처들이랑 뭐 싸워야 되거나 아니면 상사한테 제 입장을 얘기해야 되거나 그런 상황에서 무조건 제가 한국어 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더욱 많이 좋아지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저는 한국어를 잘하게 됐습니다. 가장 많이 듣는 거는 발음이 되게 좋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듣게 되는데 솔직히 저 발음이 좋지 않았어요. 근데 한번 제가 저를 녹화를 하고 듣게 됐는데 너무 충격이어서 발음 열심히 해야 되겠다. 진짜 열심히 했어요. 이런 칭찬을 들으니까 정말 되게 뿌듯해요. 요약을 한다면 저는 한글을 2008년에 중국어로 공부하게 됐고 대학교에 들어가는 거는 2011년이었고 교환학생으로 오는 거는 2013년이었고 그리고 졸업하는 거는 2014년이었고 한국에 온 거는 2015년이었습니다. 엄청 오래 기간 동안 저는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보면 저는 솔직히 특별함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요새 TV에 나오는 분들 보면 뭐 공부한 지 2년밖에 안 됐다, 한국에 온 지 뭐 1년밖에 안 됐다, 3년밖에 안 됐다. 근데 이 사람들이 진짜 잘하는데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전 뭐 특별한 게 하나도 없는데 그 다음은 영어는 저는 그렇게 잘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쓰는 거랑 읽는 거랑 자신 있는데 듣는 거랑 말하는 거랑 조금 많이 자신이 없어요. 왜냐면
저는 사실은 그렇게 원어민들이랑 여기 한국에서 얘기했지만 미국, 영국, 호주 원어민 있는 그런 나라에 가본 적이 없어요. 이탈리아 사람이 말할 땐 쓰는 그 억양이 나오죠.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원어민들이 저를 많이 놀렸어요. 제 발음 때문에. 그래서 언젠가 저는 제 발음을 조금 더 정확하게 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어요. 영어도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시작하게 됐고 열심히 안 했고요, 공부를. 중학교 때 열심히 했어요. 왜냐? 그때 해리포터에 너무 빠져서 그때 계속 제가 가장 좋아했던 다니엘 래드클리프 그리고 엠마 왓슨한테 편지를 쓸 수 있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열심히 그런 편지를 쓰고 보내고 그리고 답장이 항상 왔거든요. 근데 항상 당연히 똑같은 답장이 왔었는데 그때는 열심히 그 편지를 쓰려고 진짜 엄청 열심히 영어를 공부했었어요. 그리고 해리포터 영어로 되어 있는 버전을 계속 보면서 거의 대사들이 거의 다 외웠어요. 지금은 기억이 안 나지만 그때는 그만큼 제가 미친 듯이 뭔가에 빠지면 진짜 미친 듯이 한다고 했을 때는 이 정도예요. 근데 아직까지 저는 가장 어려운 거는 영화관에 가면 한국 영화면 듣는 거는 저는 익숙해졌으니까 그래도 아무리 어려워도 이해가 되죠. 근데 미국 영화면 너무 힘들어요. 왜냐면 특히 이제 이상한 발음이나 사투리를 쓰는 그런 상황이라면 잘 안 들리는데 밑에 한글 자막이 있어요. 만약에 거기에도 제가 아는 단어가 없으면 무슨 상황인지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영화관에 갈 때 제 친구들이 저를 배려하면서 미국 영화 그런 영화들을 선택을 하는데 저는 오히려 한국 영화 보자 그게 더 마음이 편해. 나는 영어보다 한국어를 듣는 게 더 편하죠. 이 영상은 조금 뭔가 제 자랑을 하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랄까? 저는 솔직히 이런 영상으로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는 그냥 잘하게 되는 게 아니고 저는 되게 그냥 열심히 살았어요. 영어도 그렇고 다른 언어도 그렇고 그냥 정말 관심 있고 그 언어에 빠지면 못하는 언어가 없을걸요, 이 세상에서? 그냥 관심 있으면 그 언어 아무리 어려워도 뭔가 계속 하고 싶기는 그 마음이 있고 계속 그냥 하게 돼요. 저는 한국어 그랬어요. 다른 예의를 하자면 저는 독일어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5년 동안 했는데 계속 뭔가 안 나아졌어요. 왜냐면 독일어를 좋아하지만 문화, 독일 음악, 즉 독일 영화 그런 거에 빠지지 않았어요. 그 부분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5년 동안 독일어를 공부했는데 제 수준이 참 점점점. 네, 오늘은 이런 얘기 해봤는데요. 혹시 언어를 공부하면서 어려웠던 점이 있든가 아니면 저랑 얘기를 공감하는 부분이 있거나 공유하고 싶은 게 있으면 그냥 댓글로 남겨주세요. 헤! 그러면 우리 다음 영상에 봐요. 그라치에!